한번 볼게요. 다시 315번, 13번 복사 용지를 볼 때 우리가 A4 용지라고 하는 게 있어. A4 용지가 이 정도 사이즈라고 가정하면 이 복사 용지 A4 용지를 두 개를 이렇게 갖다가 붙여. 똑같은 걸 두 개를 붙여. 그지? 그럼 좀 꽤 큰 용지가 나오겠지? 이 정도 사이즈의 용지가 나오겠지? 노란색 사이즈. 그지? 요 사이즈의 종이를 A3라고 하는 거야. A3. 이게 A3야. 그러면 A3라는 용지를 몇 개를 붙여? 이렇게? 두 개를 붙여. 이렇게. A3를 두 개 붙여. 그러면 좀 엄청 큰 게 나오겠지? 이렇게. 그지? 이 종이를 A2 이렇게. 이런 식으로 종이는 진행을, 호칭을 이렇게 부르는 거야. 그럼 우리가 A4 용지 실제로 쓰는 노트에 쓰는 그런 종이 있잖아. 그 종이를 반으로 딱 접어. 그럼 이 종이는 뭐가 되겠어? A5라는 종이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이 A5라는 종이를 또 이렇게 반으로 접으면 A6가 되는 거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것은 A 시리즈를 말하는 거야. A 사이즈. A라는 사이즈에 대해서 원래 어떤 종이가 하나 있었어. 큰 종이가 이렇게. 이 종이가 A1이라는 종이야. 이 종이를 접어서 1, 2, 3 막 이렇게 붙여나가는 거야. 근데 A 사이즈만 있는 게 아니라 B 사이즈도 있어요. B 사이즈. B 시리즈로 나가는 B 사이즈 또 형태의 큰 종이가 있어. 그 종이를 반으로 접으면 B2. 또 접으면 B3. 또 접으면 우리가 많이 쓰는 무슨 용지? B4 용지가 나오는데 B4 용지가 실제로 한 이 정도 한단 말이야. A4보다 더 커. A2보다 더 어때? 큰 사이즈. 그러면 생각해보니까 A1이라는 처음에 A 사이즈의 시초하고 B 사이즈의 시초를 보면 B 사이즈가 훨씬 크겠지. 똑같은 4단계의 숫자가 B4가 더 크잖아. 실제로 우리가 시험지만한 게 B4잖아. B4 용지. 그래서 B4 시리즈는 이렇게 나간다. 그럼 이걸 접으면 B5가 되고 그걸 또 접으면 B6 이런 식으로 나가고 얘는 A4가 요만한 사이즈야. 그래서 A4는 한 이 정도 돼. 똑같은 4단계 사이즈인데 B4는 한 이 정도 돼.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가는 거야. A 사이즈 나가고 B 사이즈 알아서 나가고. 됐어? 그러면 이 가로 세로의 길이가 비율이 있겠지. 얘가 몇 대 몇이 되는 비율이 있겠지. 여기도 있지 않겠니? 여기도. 근데 얘랑 똑같진 않아. 알았어? 처음부터 다른 종류를 적었으니까. 그러면 얘랑 얘는 또 어떻게 되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 얘랑 얘는. 맞지? 그런 관계를 거기 책에다가 써놓은 거야. 315번을 뭐 하도 되고. 무슨 말이겠어? 거기다 써놓은 거라고. 자, 그걸 생각하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313번. A4 용지를 두 개 붙이면 A4 용지와 닮음이 되는 A3 용지가 되고 B5 용지를 두 개 붙이면 B5 용지와 닮음이 되는 B4 용지가 된다. 이해가지? 아까 선생님이 반으로 접으면 B4를 접으면 B5 되니까 B5 두 개 더하면 B4로 이렇게 올라가고 그럴 거 아니야. 근데 그 처음의 용지들은 다 뭐가 된다고? 닮음이 되는 거야. 닮음. 알겠어? 닮음이 되는 조건으로 간다 그랬어. B4 용지의 넓이는 A4 용지 넓이의 1.5배입니다. 이때 A3 용지의 둘레가 B5 용지 둘레의 몇 배인가요? 라고 되어 있어요. 한번 볼게요. B4의 넓이가 이게 B4야. 누구한테? 유진이? 받아봐. 거기서 전화가 와? 꺼져버렸다. 어떻게 하지? 여기서 전화 왔습니다. 자, 다시 보자. 에이! 누구랑 자고 있어. 다시 한번 읽어보자고. 313번. 314, 15 이거 시험에 나오니까 잘 푸셔야 돼. B4 용지 넓이가 A4 용지 넓이의 1.5배. B4가 있고 A4가 있다니까 이렇게. A4가 있어. 이 넓이하고 이 넓이가 1.5배. 그럼 하나 물어보자. 얘랑 얘랑 닮았다고?
그건 아니야. 알았어? 이거끼리는 A 사이즈끼리 B 사이즈는 이거끼리.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가 2대 3이면 여기도 2대 3이야. 이게 아니야. A 용지는 A 사이즈는 따로 B에 관련된 용지는 지들끼리 닮은 거야. A하고 B는 닮은 게 아니야. 얘하고 얘는. 알았어? 둘이는 닮은 사이즈가 아니라고. 맞냐? 아니지? 맞으면 틀려. 물어보는 거야. 물어보는 거야. 얘랑 얘랑 닮아 안 닮아? 이것도 닮은 거라니까. A 사이즈하고 B 사이즈는 처음에 출발하는 A1 종이하고 B1 종이가 달라. 알았어? 크기가 달라. 그러니까 당연히 4번을 접어도 B4 용지하고 A4 용지는 달라. 알았어? 근데 봐봐. 얘도 종이를 접으면 이렇게 나오는 아이가 처음 거하고 무슨 뭐가 된다고? 닮음이 된다고. 이게 B4지. 그다음에 이걸 반으로 접으면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되겠지. 이게 A5지. 근데 얘랑 닮았다고 안 닮았다고? 닮았다고. 이렇게 돌려서 세우면 닮음이라고. 자, 이것도 접으면 어떻게 되겠어? 반으로 접으면 B5가 이 정도 나오겠지. 그지? 근데 얘랑 닮았다고 안 닮았다고? 닮았다고. 그러면 얘랑 얘랑은 닮은 거야 안 닮은 거야? 닮은 거지. 봐봐. 접으면 닮은 게 나오잖아. 자기랑. 근데 얘랑 몇 대 몇인지도 모른다고. 요 사이즈가 몇 대 몇인지는. 그래 안 그래? 그러지? 근데 실제로 알려주는 거야. 실제로 알려주는 거야. 실제로 B4하고 A4의 용지는 요 A4 용지의 1.5배야. 얘가. 실제로. 알았어? 실제로 1.5배라니까. 닮았어 안 닮았어? 닮았다고. 얘들끼리도 닮아 안 닮아? A 시리즈끼리도 닮아 안 닮아? 닮아. 근데 얘들은 어떻게 닮았겠어? 당연히 2대 1로 닮았겠지. 봐봐. 반으로 줄여버리잖아. 맞지? 그럼 이걸 세우면 어떻게 돼? 이렇게 되겠지. A5가 맞냐? 이거 이렇게 세워놔서 돌려서. 그러면 가로가 어때? 요놈하고 요거 높이의 절반이 되겠지. 이해가 안 가? 그러니까 닮음이 돼 안 돼? 닮음으로 간다 이 말이야. A4, A3, A2 용지도 닮음으로 가고 B4도 자기들끼리 닮음이고 얘랑도 닮음인데 사이즈는 달라. 실제로 몇 배라고? 넓이가 1.5배야. 실제로. 그럼 여기랑 여기는 몇 대 몇이겠냐? 얘랑 얘는 넓이가 1.5니까 루트 1.5 A. 여기는 얼마? A. 이렇게 된다. 넓이가 1.5배니까. 요 넓이가 S면 요 넓이는 얼마라고요? 1.5S라고요. 이해가? 그래서 요 넓이가 요 넓이의 1.5배. 즉 한 변의 길이를 A라고 놓으면 여기 한 변의 길이는 1.5S 이렇게 됩니다. 요 길이를 뭐라고 놓으면 B라고 놓으면 요 길이는 뭐겠어? 1.5B 이렇게 됩니다. 이 가로와 세로가 몇 대 몇인지를 모르겠어 나도. 알았어? 무슨 말이 갔어? 자 이제 물어본 게 뭐냐? A3 용지의 둘레는 B5 용지 둘레의 몇 배인가요? 이게 지금 B4거든? 그럼 우리는 B5를 찾아야 돼. B5는 어떻게 돼? 요렇게 되거든. 그러면 여기는 얼마냐? 루트 1.5A 5A이고 여기는 얼마지? 여기는 얼마야? 여기는 똑같지 않니? 그 다음에 여기는 반으로 줄지 않아? 반으로 줄겠지. 요 높이를 반으로 줄겠지. 요놈의 절반이겠지. 근데 여기서는 누구의 용지를 물어봤어? A3를 물어봤잖아. A3. 물어본 것은 둘레의 몇 배냐를 물어봤지. 둘레를 몇 배냐 물어봤어. 그러니까 이렇게 1.5, 1.5 해서 이제 구하는 것도 좋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 넓이와 넓이가 1.5배니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
B4의 영지하고 A4의 영지가 1.5배야. 뭐가? 넓이가. 그러면 얘랑 얘랑 길이의 B는 몇 대 몇이겠어? 길이의 B는 그거만 하면 되잖아. 1대 루트 1.5겠지. 이해가니? 1대 루트 1.5 이렇게. 그럼 여기도 몇 대 몇? 1대 여기도 1대 루트 1.5. 노란색도 빨간색도 모두 몇 대 몇이다? 루트 1.5 대 1 이렇게 되는 거야. 그냥 안 써도 되지만 처음에 헷갈리면 이렇게 일단 써봐. 자 그러면 A3는 몇 개가 되겠어 이게? 이렇게 된다고. 이게 A3야. 맞지? 그럼 둘레가 이렇게 늘어나는 거란 말이야. 이게 A3야. 거기에 뭐 물어봤어? B 뭐? 5를 물어봤어. B5는 어떻게 돼? 이렇게 돼. 그럼 얘는 한 변의 길이가 얘랑 어떻게 될까? 이걸 따져 묻는 거잖아. 맞지? 둘레가 몇 배냐? 둘레가 몇 배냐? 이 말은 무슨 말이야? 둘레가 몇 대 몇이냐를 물어본 거잖아. 그지? 이 둘레가 더 크잖아. 요놈의 몇 배냐는 뭘 물어본 거겠어? 한 변의 길이가 몇 대 몇이냐를 따지면 되잖아. 그지? 길이가 몇 대 몇인지 말하면 되잖아. 그럼 길이가 2대 1이면 둘레도 2대 1이잖아. 둘레도 길이니까. 그럼 여기서 얘랑 대응하는 개를 보자 이 말이야. 여기서는 얘가 얼마지? 짧은 쪽 길이지. 여기서는 누가 짧은 쪽 길이야? 여기가 짧은 쪽 길이지. 그러면 얘랑 얘랑 몇 대 몇인지 알고 싶으면 요 길이하고 요 길이를 비해야 될 거 아니야. 요 길이가 얼마냐? 루트 1.5 길이를 몇 대 해주면 돼? 2로 남은 거지? 요거 반이니까 요거. 여기서는 요 B가 돌려놓고 보면은 요게 누구랑 똑같아? 요게 얘랑 대응하겠지? 요 A3의 용의 중에서 얘는 얼마였어? B였다 이 말이야. 그럼 이 둘레가 요놈의 몇 배냐라고 물어본 거잖아. 맞지? 그럼 얘는 2분의 루트 1.5B의 몇 배입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야. 몇 배? 얘가 요것은 요놈의 몇 배인가요? 이 말이지. 여기가 2였어. 여기는 8이야. 그러면 8은 2의 몇 배냐 물어보면 8은 요놈의 몇 배인가요? 4배요. 이렇게 할 거잖아. 근데 이거는 지금 계산이 잘 안 돼서 그러는 거지.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으니까. 얘를 쓰면 2분의 루트 1.5는 얼마지? 루트 몇 분의 3? 2분의 3이지? 그래서 분모 분자해주면 되니까 2루트 2분의 루트 3 이렇게. 그래서 4분의 루트 6 A가 B가 돼요. 얘는 B고. 그러면 이 I는 요놈의 몇 배냐? 몇 배야? 루트 6분의 몇 배? 4배가 되겠지? 얘가 안 가? 얘가 2야. 얘는 8이고. 그럼 몇 배냐? 여기다가 4를 곱해야 얘가 나오니까 4배래요 이러잖아. 얘가 지금 이거잖아. 여기는 뭐고? B잖아. 그럼 몇 배냐고. 여기다 뭘 곱해야 얘가 나오겠어? 루트 6분의 4를 곱해 나오잖아. 그럼 몇 배예요? 루트 6분의 4배예요. 이렇게 대답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요 둘레의 몇 배라고요? 루트 6분의 4배라고요. 얘가요? 이렇게 지금 푸는 거야. 근데 루트 6을 얼마로 계산하라고 그랬어? 2.4로 계산하라고 했어. 자, 근데 여기서 잘 보세요. 여기다 2.4를 넣으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일단 이 아이를 6분의 4 루트 6으로 고쳐가지고 6분의 4하고 여기다가 얼마를 넣는 사람 있어? 2.4를 넣는 사람 있지?
이게 올바른 방법인 거야. 그래서 여기는 끝나지 않는 숫자니까 나누는 것이 무의미한 거니까. 알았어? 이렇게 넣지 말고 유리화 한 다음에 넣어줘야 그래도 계산이 좀 편리한 거야. 알았니? 이 복사형지 문제가 나오면 꼭 나올 거야 아마 이번에도. 모든 학교에서 다 나오진 않겠지. 하나 더 해볼게요. 314번을 보면 A4 용지에 그린 선분을 B5 용지에다가 인쇄를 할 거야. 알았어? 그러면 선분의 길이가 몇 배가 되나요? 라고 물어본 거야. 그래서 자 거기 보니까 AN 용지의 긴 변, BN 용지의 긴 변을 AN, BN, AN이라는 용지가 있어요. 이게 짧은 쪽, 긴 쪽이 있던데 이 긴 쪽의 길이를 AN, BN이라는 종이가 있어요. n번 접었을 때 나오는 BN의 길이에서 이 긴 변의 길이를 BN, 스몰 BN 이렇게 나왔다 이 말이야.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떤 종이를 A4 용지에다가 그린 거를 B5 용지에다가 그리려고 하는 거야. 거기다 꽂는 거야. 어떤 말이냐면 A4 용지가 A4 용지에 이게 컴퓨터 화면에서 이렇게 종이가 있잖아. 여기다가 내가 잘 봐봐. 내가 요거 딱 중간에다가 점을 이렇게 뚜뚜뚜뚜뚜뚜뚜 이렇게 해놨단 말이야. 그러면 이것은 A4 용지의 가로만큼 내가 길이를 쓴 거겠지. 근데 이 인쇄를 할 때 큰 시험지 종이에다가 인쇄를 하는 거야. 여기다 인쇄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 이 길이가 그대로 나오겠어? 이 비율에 맞게 인쇄가 되니까 프린트가 이렇게 크게 인쇄되겠지. 확대돼서 나오겠지. 그러지 않겠니? 지금 내가 어떻게 파일을 어떻게 만들었어? 거기에 있는 편집 종이에 가운데다가 선을 쭉 끈 거야. 딱 절반을. 그걸 프린트를 하는데 A4 용지라면 그대로 길이가 똑같게 나오겠지. 근데 큰 종이에다 인쇄를 하면 큰 그 종이에 가운데 쭉 이렇게 길게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 이게 이렇게 확대돼서 나오는 거잖아. 확대된 거잖아. 그럼 얼마나 확대된지를 알고 싶으면 이 종이와 이 종이의 길이 비에 따라서 확대가 되겠지. 무슨 말이 가니? 그럼 지금 A4 용지의 길이에 비하고 B5 용지의 길이가 몇 대 몇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무슨 말이 갔어? 거기 보면 A1, A2, A2, A3 몇 대 몇이라고 돼 있어? 루트 1이 얼마? 1 맞니? 그러면 B4를 B5로 바꿔야 되는 거야. 그러면 A4의 긴 변의 길이하고 A4가 되겠지? 스몰 A4 B5가 되겠지? 요 비율을 확인해야 되겠지. 자 그럼 얘랑 도대체 몇 대 몇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야. 이해가 안 가. 근데 거기 보면 B1, A1, B2, A2 이런 식으로 루트 3대 루트 2니까 우리가 여기서 뭘 할 수 있냐면 B5와 관련된 B5 대 B4가 B5 대 A5가 몇 대 몇이야? 당연히 루트 3대 루트 2겠지. 거기 둘째 줄에 그렇게 돼있잖아. 맨 밑에 보면 B1 대 A1, B2 대 A2, B3 대 A3 그게 루트 3대 루트 2잖아. 맞냐? 그러면 B5 대 A5도 당연히 몇 대 몇이야? 루트 3대 루트 2겠지. 근데 우리는 B5하고 A4를 알아야 되니까 그 위에를 보면 바로 위에를 보면 어떻게 돼 있어? A1, A2, A2, A3 요 비율이 루트 2 대니까 당연히 A4 대 A5도 얼마겠어? 루트 2 대 1이겠지. 이해가니? 그럼 이렇게 해주면 A4는 뭐랑 같아? 이렇게 해주니까 루트 2 A5랑 같겠지. 그러면 A5는 얼마야? 루트 2분의 A4가 되겠지. 그럼 요 놈을 여기다가 집어넣어줘.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B5 대 그지? A5 근데 A5가 요거니까 루트 2분의 A4가 비율이 나왔어. 몇 대 몇으로? 루트 3대 루트 2로 이렇게 이해갔어? 그러면 이렇게 곱해주면 루트 2 B5는 이렇게 곱해주면 루트 2분의 루트 3 A4가 되는 거야.
루트 2로 나눠주면 B5는 2분의 루트 3 A4가 되는 거야. 이해가니? 그러면 B5라는 종이는 A4라는 종이의 비율로 따졌을 때 2분의 루트 3배야. 그러니까 A4에다 그려놨던 그 그림도 B5에다 찍으면 2분의 루트 3배가 되겠지. 길이가. 이해갔니? 그렇게 해주라 이 말이야. 315번도 똑같은 내용이니까 한번 다시 한번 해보시고. 설명이 길었지만 A4 용지, B4 용지에 관한 거는 애들이 많이 헷갈리는 거라서 좀 길게 설명했어. 알았지? 꼭 이해하셔야 돼. 그 다음 72페이지 질문. 73, 4, 75, 76, 77, 8, 99, 80, 81, 82, 83 없어? 질문 없어? 1단원이 끝났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시험을 볼 거예요. 1단원이 시험을 볼 거예요. 제곱분에 관한 거 시험을 볼 거고. 그 다음에 오늘부터는 너희는 2단원 인수분해 시험 안 나오지? 2단원 안 풀 거고 너희는 나오지 1, 2단원이지. 너희도 1, 2단원이고 너희는 오늘부터 과제가 이걸로 나갈 거야. 삼각비로. 뭐야 이렇게 두꺼워. 역시 풀기 전에 읽어보고 이거 답지 하나씩. 과제부터 줄게요. 인수분해 지능 빼고 97페이지부터 과제가 오늘 나가는데요. 내가 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문제 풀기 전에 97페이지를 정독하시라고. 그리고 그 예제 1, 2, 3 이런 거 다 읽어보라고. 풀어보고. 알았어? 그 복습을 하고 문제를 풀어라 이 말이에요. 알았어? 그냥 막 기억나는 대로 기억력으로 문제 풀러 가지 말고. 얘가 개념을 꼭 읽어보라고. 여기에 방학 때 설명 안 했던 것도 있고 시험에 잘 나오는 것도 알아야 될 것도 있기 때문에 꼭 읽어보고 시험 이제 풀어오라 이 말이에요. 107까지 풀어오시면 되겠습니다. 107까지 53문제고요. 다음 시간에 올 때 숙제입니다. 너희들은 삼각비 학교에 지금 배우고 있어? 학교에 삼각하고 있지? 특수학 30% 40% 했지? 삼각비 개념을 좀 해야 되니까 여기까지만 19페이지까지 다음 시간에 올 때 과제로 해보죠. 자, 오늘은 고등수학 조금 하고 그 다음 5분 쉬었다 할게요. 일단 진행 안 하고 고등수학 펴보세요. 고등수학 수업 들었다 그랬냐 너? 어? 잘했어. 아주 좋아. 그런 자세. 중등 거는 그렇다 쳐도 고등 거는 꼭 들었지? 자, 저번 시간에 우리가 나머지 정리를 했었고 36페이지 보면 인수분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수분해를 할 건데 고등학교 때 배우는 인수분해하고 중학교 때 배우는 인수분해가 큰 차이는 없어요. 알았어? 근데 너희들 혹시 기억할까 모르겠어? 인수분해 순수가 뭐지? 방학 때는 외웠는데 인수분해 순서 지금은 못 외울 수 있지. 인수분해 순서가 뭐야? 막 그때 나 물어봤었잖아. 인수분해 순서가 뭐야? 막 이렇게 기억 안 나지? 공통 부분부터 해야지. 그렇지 그거. 인수분해 순서 이걸 이제 기본 뼈대를 머릿속에 넣어야 돼. 인수분해가 뭔지는 알지? 그지? 인수분해 뭔지는 아니까 제일 먼저 확인할 것은 각 항에 공통 부분이 있느냐 이거부터 확인해야 돼. 각 항에 똑같은 게 있다. 오 있어요. 그러면 뭐 해주면 돼? 묶어주면 되는 거야. 근데 없어. 없다고. 각 항에 똑같은 게 없어. 그러면 두 번째로 확인해야 될 것이 바로 뭐야? 그래? 그러면 혹시
공식에 적용이 되니 이렇게 봐요. 공식에 적용이 되는지. 아, 네, 공식에 적용이 돼요. 그럼 끝났죠. 그럼 중요한 거는 공식이 뭐냐 이거지. 공식이. 합의 제곱, 차의 제곱, 합차 공식, x자 이런 게 대표적인 공식이야. x자로 인수분해하는 거 배웠잖아. 기억나지? 기억 안 나? 났나? 큰일 나네. 이거 인수분해 뭔데 이거? 2x, x, 5, 1 맞지?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5x 아니 뭐 옆에 있죠? 이게 x자야 이게 x자 인수분해. 기억 안 나? a제곱 마이너스 4b의 인수분할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어떻게 인수분해야지? a 플러스 몇 b? 2b 4b 아니다. a 마이너스 몇 b? 2b 이렇게 할 수 있지? 합차 공식. 그거 잘했는지 틀린지 확인하고 정리해봐. 정리하면 이거 나오면 제대로 인수분해 한 거야. 알았어? 이렇게 공식에 적용되는 것들은 바로바로 해주시면 돼. 지금 공식 아닌데요? 공식 아니에요. 그러면 아 그래? 그럼 이제 일부분에 뭐가 있다? 공통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야 돼. 일부분에 다가 아니라 어떤 특정한 일부분에만 똑같은 게 있을 수도 있어. 있어요. 그럼 뭐 하지? 치환하는 거야. 치환. 문자를 바꿔. 걔를 통으로 이렇게. 이해갔어? 통으로 바꿔서 치환했다는 거. 없는데요? 그런 것도 없는데요. 그럼 우리는 이걸 뭐라 한다고 해서 복잡한 식이라고 부르기로 한 거야. 여기까지도 안 걸리면 이때부터는 복잡한 식이야. 복잡한 식은 크게 몇 가지로 나뉘어? 두 개로 나뉘어. 항이 딱 몇 개짜리? 4개짜리하고 항이 몇 개를 넘는 경우 5개 이상인 경우 항이 딱 4개인 경우와 5개 넘어가는 두 가지로 나뉠 수 있고 항이 4개짜리는 2대2 아니면 3대1이라고 그랬어. 2개씩 짝을 묶거나 3개가 뭐가 되거나 완전 제곱이 되거나 얼추 기억은 나야 돼. 알았어? 그 다음에 항이 5개를 넘는 아이는 방법이 딱 한 가지야. 낮은 차수의 문자로 정리 후 낮은 차수의 문자로 정리 후 뭐였지? 혹시 기억나는 거 있어? 낮은 차수의 문자로 정리 후 뭐였을까? 상수항 인수분해. 전혀 기억이 안 나는구나. 어차피 우리 중3 때 시험 보는 인수분해 시험 보는 친구들은 이걸 해야 해. 그래서 이게 인수분해의 기본이야. 이게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근간을 이루는 인수분해 순서야 이게. 그러니까 요 룰대로 좀 가다가 보면 인수분해가 편해져 조금씩. 다시 한번 각 항에 공통 부분이 있으면 어떻게 한다? 묶어주고요. 그게 없으면 혹시 공식에 적용되는가를 보고요. 공식도 아니야. 그러면 혹시 치환할 게 있는지를 봐야 돼. 일부분에 똑같은 게 있어서 치환할 게 있는지 봐야 되고. 그런 것도 아니야. 그러면 복잡한 식이 해당이 돼. 항이 4개짜리냐 5개 넘냐를 봐가지고 항이 4개짜리는 2개씩 짝을 맞추면 공통부분이 생겨. 아니면 3대1, 3개가 뭔가에 완전 제곱이 되는 거야. 항이 5개를 넘는 경우는 문자가 여러 개 있을 때 차수가 낮은 문자로 정리를 해. 낮은 차수의 문자로 정리하고 상수항을 인수분해하면 전체적인 인수분해가 돼. 알겠어? 요건 안 써도 돼. 요거는 어디에 있으니까? 우리 중3 교재에 있으니까. 그럼 요 룰을 가지고 인수분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36페이지 219번을 보겠습니다. 다행히도 얘는 뭐로 되어 있냐? 219번. 옳지 않은 거 객관식으로 물어봤잖아. 그러면 선생님 같으면 이걸 어떻게 하면 된다고 그랬어? 1번을 인수분해를 하지 말고 어떻게 해? 오른쪽을 뭐해? 전개하면 되겠지. 오른쪽을 전개하는 거야. 1번은 어떻게 하면 되겠어? a 플러스 1의 3승을 전개하면 돼. 앞에 거 세제곱 더하기 뒤에 거 세제곱 더하기 3배의 앞뒤를 곱하고 앞에 거 더하기 뒤에 거 이렇게 되잖아. 그게 맞는지를 확인하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이겠어?
2번도 마찬가지로 전개해가지고 나오는지 확인하면 되겠어. 3번은 공식에 해당이 되지. 자, 이거는 공식에 해당이 돼. 그래서 한번 써볼게. 잘 모르면 아직도 요거 인수분해할 줄 알아야 되죠? 뭡니까 이거? 이거 인수분해 하는 거 내고 된다. 뭐였지? A-B 그 다음 뭐야? AB 플러스 B. 이거 내보셔야 돼. 외워야 돼. 이건 외우는 공식이. 뭐가 있었어 또? x 상승 마이너스는 인수가 어떻게 됐어? x 마이너스라고 2차, 1차 상수 이렇게 됐어. 그지? 요거는 꼭 외우셔야 된다. 모르면 기억이 안 나면 계속 봐야 돼. 요것도 인수분해할 수 있으라겠지. 요거 인수분해가 a 플러스 b로 돼. 이렇게. 그럼 마이너스 한 번은 나와야 된다 그랬어. a 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 제곱 이렇게 돼. 이거와 관련된 게 이거 있었지 이거 인수분해 어떻게 했어? x 플러스 1하고 한 번은 마이너스가 나와야 돼서 이렇게 했다는 거야. 이때는 a가 x고 b가 1인 거지. 요 두 개는 꼭 기억을 하셔야 돼. 그러면 요 루틴에 의해서 공식에 적용되니까 이거는 뭐의 3승이냐? 3의 3승이거든. 그래서 이게 a고 이게 b라고 생각하면 돼. a, b 여기다가. 그래서 x 빼기 3 x의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b 제곱이니까 9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게 불안하면 전개를 해보면 되는 거지. 3번은 잘못되어 있어요. 그죠? 3번은 x 빼기 3으로 바로 출발해야 되는데 x 플러스 3 밑에 있으니까 벌써 틀린 거예요. 이렇게 나와야 돼. 3번이. 자, 이와 관련된 공식은 이거다 이런 얘기. 알겠니? 220번 어떻게 하지? 220번. 다음 중 인수인 걸 고르시오. 220번. 자, 220번 보자.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해야 돼? 먼저 어떻게 해야 돼? A로 묶어요. 그렇지. A 제곱으로 묶어야지. 각각의 공통분 있잖아. 당연히 뭘로 묶어줘야 돼? A 제곱으로 묶어야지. A 제곱에 공통분이 있으니까. 그지? 인수분해 첫 번째가 각각의 공통분이 있냐? 이것부터 봐야 되잖아. 있어요. 그럼 묶어. 플러스 2A 마이너스 2 묶었어. 자, 그럼 이제 누구만 인수분해하면 돼? 얘만 인수하면 될 거 아니야. 얘는 어차피 이제 곱해졌으니까 얘만. 자, 그럼 이제 또 봐. 각각의 공통 없죠? 이런 공식이 있냐? 이런 공식 없어. 그럼 치환할 거 있냐? 치환할 거 없어. 그럼 복잡한 놈이지? 항이 몇 개짜리냐? 4개짜리지? 그럼 첫 번째가 뭐라고? 2개씩 짝을 맞춰본다. 2개씩. 2대2. 얘랑 얘랑 뭘로 묶어볼까? A 제곱으로 묶으면 어떻게 돼? A 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남지. 플러스 요 두 개를 뭘로 묶어볼까? 2로 묶어보면 A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지. 그럼 여기 A 마이너스 들어있네 양쪽에. 왜요? 이게 뭐야? A 제곱하고 A 플러스 1 A 마이너스 1이잖아. 요 부분이 A 여기 A 마이너스 있어. 플러스 2 가로 열고 A 마이너스 1. 그럼 A 마이너스 1 공통이야. 그래서 A 마이너스 1로 묶어주면 앞에는 뭐가 남지? A 세제곱 플러스 A 제곱이 남지? 플러스 뒤에는 뭐가 남지? 2가 남아요. 이렇게. 얘가 그리고 맨 앞에 원래 있었던 뭐가 A 제곱 추가해주면 되겠지. 그럼 인수가 이렇게 인수가 되는 거야. 자, 혹시 얘도 인수가 되나요? 이렇게 이제 고민할 수도 있겠지. 그런데 답에 지금 뭐야? 이게 몇 번으로 와 있어? 5번으로 와 있지? 답이 5번. 바로 푸시면 돼. 자, 221번에 1번은 어떻게 인수해야지? 각각의 공통 부분 있나요? 아니요? 그래? 각각의 동 그러면 혹시 이거 공식에 적용되냐? 공식에 적용되지 이거? 크게 보셔야 돼. 동그라미의 제곱 마이너스 뭐의 제곱? 세모의 제곱이야. 동그라미 제곱 마이너스 세모의 제곱 잘 써야 된다. 이거 가끔 틀린다. 그러면 어떻게 당연히 잘 생각해봐. 동그라미와 세모의 제곱이니까 두 개를 더하고 빼주고 이러지. 이때 앞에 거 A 이렇게 쓸 것이고 뒤에 거 B 빼기 C 여기도 B 빼기 C 이렇게 해서 틀리지? 이해가니? 이거 틀린 거야. 동그라미와 세모를 더하고 동그라미에서 세모를 빼고 할 때 이 뺄 때가 지나야 돼. 뺄 때 가로를 잘 치셔야 된다는 얘기를.
알았어? 이거 안 빼고 해가지고 꼭 틀리는 놈들 나온다. 그래서 다시 정리해주면 A 플러스 B 빼기 C, A 마이너스 B 플러스 C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지? 근데 이거 하나니까 또는 이걸 전개해버린다고. 이걸 풀어버리는 순간 이제 못해 그때부터. 이건 딱 공식이 적용되는 거야. 동그라미의 제곱 마이너스 세모의 제곱 이런 식으로 크게 봤을 때. 전 모르겠으면 이제 어떻게 하면 돼? 오른쪽을 정리해서 왼쪽이 나오는지를 보면 돼. 1번은 벌써 틀린 거야. 왜냐면 1번의 오른쪽에서 C의 제곱이 나와. C의 제곱 플러스 C의 제곱. 1번의 오른쪽에서 플러스 C의 제곱이 나오는데 1번의 왼쪽에서는 마이너스 C제곱이 나온다고. 정리했을 때. 그것만 보고 1번은 틀린 거라고 이렇게 속아낼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이 객관식에서는. 빨리빨리 해야 되니까. 222번. 인수분해하세요 그랬지? 222번. 어떻게 하지? 인수는 어떻게 돼? 인수분해 어떻게 하냐고. 응? 이거 인수분해라는 게 있는데. 물어보자. 각각이 똑같은 거 있냐? 아니요. 그래? 그럼 공식이냐? 아니요. 그래? 그럼 혹시 치환할 거 있냐? 치환할 거 안 보이는데? 그래? 그럼 보기 찾냐? 아니요. 복잡한 식이네. 항이 4개. 뭐? 항이 4개. 이거 공통 부분이 있는 거야. 공통 부분 뭐 하는 거야? 치환하는 문제야. 치환하는 문제. 공통분이 안 보이는데 뭐에 공통분을 치환해요? 223번 봐봐. 223번 봐봐. 동그라미 쳐보자. x제곱 마이너스 x 동그라미 쳐봐. x제곱 마이너스 x 동그라미 쳤어? 그 옆에 가로에 보면 역시 x제곱 마이너스 x 보이지? 동그라미 쳐봐. 그게 공통 부분이라는 거야. 그럼 그 두 개를 라지 a로 바꾸시면 돼. 이게 치환하는 거야. 일부분의 공통 부분을 치환하는 거야. 얘가 223번 이해 가냐고. x제곱 마이너스 x만 동그라미 쳐보라고. 이렇게 되잖아 지금. 여기는 지금 뭐가 있어? x제곱 마이너스 x가 있잖아 이렇게. 맞지? 어? 이렇게 일부분에 지금 똑같은 게 있잖아. 그래서 이 아이를 뭐라고 하는 거야? a로 이렇게 치환하자 이 말이야. 그러면 식이 어떻게 되겠어? 당연히 a 플러스 1 a-7 마이너스 15 정리하면 a제곱 마이너스 6a 마이너스 얼마냐? 7 22 이렇게 되냐? 플러스 25냐? 어쩐지 플러스 15 그러면 얼마가 돼? 플러스 8 이렇게 맞지? 인수는 어떻게 돼? a 4, 2, 8 둘 다 마마 옆으로 쭉 a-4 a-2 이렇게 하면 되고 원래 문자인 a로 여기다 집어넣어주면 돼. 그래서 x의 제곱 마이너스 x 빼기 4 x의 제곱 마이너스 x 빼기 2 이렇게 하면 되는데 얘는 인수분해가 또 돼. 얘는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2 이렇게 인수분해가 또 돼. 2차 x잖아. 그래서 이렇게 인수분해가 최종적으로 됩니다. 이런 게 이제 일부분의 공통분이 있을 때를 치환하는 거란 말이야. 보이니까. 224번 보이냐? 공통부분이. 자, 224번 인수분해 해보자. 각각의 공통분 없어요. 그래? 공식. 이런 거 공식 없어요. 그래? 그럼 혹시 일부분에 치환할 거 있어? 네, 있어요. 에? 어디 있어? 9x제곱 마이너스 36x를 9로 묶어봐. 그러면 9 가로 열고 9에다 써봐. 9 가로 열고 x제곱 빼기 4x 가로 닫고 이렇게 하면 x제곱 빼기 4x가 보인단 말이야. 그럼 그걸 라지 a로 치환하면 될 거 아니야. 맞지? 이렇게 일부분의 공통 부분이 있어서 치환하는데 여기는 공통 부분 없잖아. 안 그래? 얘는 없잖아 공통 부분이. 근데 이거 어떻게 풀어요? 이거 공통 부분 있어요. 그래서 잘 보세요. 이런 꼴이야. 가로 플러스 A꼴 공통부분이 생기도록 그냥 막 하면 안 되고 잘 보세요. 그냥 이렇게 곱하면 안 되고 얘랑 얘를 곱해서 여기다 쓸게요.
정리해볼까?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 짝을 잘 맞춰야 돼. 왜 얘랑 얘를 해요? 그럼 얘랑 얘랑 곱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래 얘랑 얘랑 하면 역시 뭐가 생겨? x제곱 마이너스 2x가 생긴다고 이렇게. 이렇게. 그럼 이제 뭐가 생기는 거야? 이렇게 공통 부분이 생기는 거야. 근데 예전에 학교 시험에 나왔던 거 그대로 한번 실제로 시험에 나왔던 거 고1 때 나왔던 거 한번 그대로 써볼게요. 선생님. 그대로 써본다고. 자, 이거 한번 인수해라. 이거 인수해라. 각각의 공통 보고요. 공식 아니고 일부분 치환할 거 안 보이고 항이 5. 이 문제하고 똑같은 거지. 똑같은 거야. 근데 이렇게 놓으면은 안 보여요. 못 풀더라. 얘를 인수분해하면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4가 얘를 인수분해하면 x 플러스 2, x 빼기 3이 이렇게 된다. 아까와 같은 문제야.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아 내가 얘랑 해야 되겠구나. 그래야 x제곱 마이너스 2x 생기고 요거 두 개 전개해야 x제곱 마이너스 2x 생기겠구나. 이 짝을 맞춰서 인수분해 해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야. 같은 문제다 이거. 알았어? 자, 하나만 풀어보겠습니다. 225번. 요거 풀고 좀 쉬었다 해요. 225. 혹시 너희들 중에 에어팟 케이스 혹시 주운 사람 있냐? 없냐? 아 그렇구나. 들었어? 네. 얼마나 들었어? 12.
나와야지. 걔가 인수분해가 된다고 했으니까 인수분해 해야 될 거 아니야 당연히. 그지? 걔가 인수분해 뭘 이렇게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 된다. 그러니까 어쨌든 인수분해가 되는 거잖아 지금. 그럼 걔를 인수분해를 해야 되겠지. 인수분해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인수분해 될까를 x-1하고 누구를 곱해? 7하고 곱해야 되겠지. 3하고 5하고 이런 식으로 짝을 맞춰야지. 그래야 이제 x제곱 마이너스 8x가 생기니까. 얘를 정리하면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7. 요걸 정리하면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5. 요렇게 될 거고. 우리가 여기서 치환을 하겠죠. x제곱 마이너스 8x를 뭐라고 치환해? 라지 a라고 치환을 하면 요거는 a 플러스 7, a 플러스 15 플러스 k가 되고 정리하면 a제곱 플러스 22a 플러스 105 플러스 k 이렇게 되겠지. 근데 문제는 처음에 이 i가 뭐에 2차식으로 완전 제곱된다 그랬어. 완전 제곱. 그랬잖아. 2차식의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 된다고. 그러니까 2차식의 제곱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 그랬잖아. 완전 제곱. 그럼 얘가 어떻게 돼야 되는 거야? 완전 제곱이 돼야 되잖아. 이렇게. 그러지 않겠니? 완전 제곱 돼야 되잖아. 어쨌든 결과적으로 완전 제곱 인수분해가 돼야 되니까. 그럼 당연히 상식적으로 A 한 다음에 플러스 얼마겠어? 11이겠지. 그래야 22A 나오니까. 그럼 이게 얼마겠어? 121이겠지. 11의 제곱이니까. 그리고 A 자리에다가 원래 문자인 X제곱을 집어넣어 주니까 이렇게 2차식의 제곱으로 인수분해가 된다는 의미겠지. 그래서 K가 16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시면 돼요. 자, 5분만 쉬었다가 또 하겠습니다. 거의 끝났어요. 인수분해는 요거밖에 없어요. 여기서는. 그 뒤에 몇 장 넘겨보면 끝나. 중학교 3학년 때하고 좀 달라. 중3 때는 막 지저분하게 한 단원을 만들어 가잖아. 근데 얘는 그 정도만 하면 되는 거니까. 5분만 쉬었다 할게. 감사합니다. 5분 쉬었다. 5분 쉬었다 합시다.
자, 또 해보자. 잠깐만 더 해보자. 오늘 인수분해 중에서 가장 좀 중요한 걸 할게요. 요거는 고등학교 때 배우는 인수분해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보기차식. 요거 인수분해 하는 거 설명할게요. 기지개 피고. 자, 한번 들어보자. 자, 보기차식 인수분해는 시험에도 잘 나오고 과정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걸 변형한 것도 잘 나오고 그래서 보기차식 인수분해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중학교 때는 안 나오지만 그러면 보기차식이 뭐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기면 요건 2차식이야. 요것도 2차식이고 요거 2차식 맞지? 지금 쓰는 건 다 2차식이야. 요것도 2차식. 근데 2차식에 복자가 붙었습니다. 복. 즉 더블 bx의 4승 마이너스 4x의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되면 이거는 복이차야. 4차가 아니야. 복 2차야. 더블 이러면 이건 복 2차야. 4차가 아니라 복 2차라고 읽어야 돼. 더블 이러면 이건 복 2차야. 자, 이거 몇 차식이니? 복 2차식이요. 이렇게 말해야 된다고. 2차식, 4차식이요. 이러지 말고 복 2차요. 복 2차요. 복 2차식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거야. 알았지? 2차식의 x자리가 더블로 들어간 거야. x제곱이 들어간 거야. 그럼 이거는 몇 차식일까? 요거는 몇 차식이야? 요거는 그냥 4차식이야. 요런 걸 4차식이라 하고 요것도 4차식은 맞지? 4차식은 4차식인데 요것들은 앞으로 뭐라고 읽어야 돼? 복 2차식이에요. 이렇게 읽어줘야 돼. 자, 그러면 복 2차식이 뭔지는 알았으니까 복 2차식을 인수분해하는 방법이 있어요. 제일 먼저 그냥 인수분해하는 거야. x자로 이렇게 그냥 x자로 인수분해하는 거야.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x의 4승 마이너스 4x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5 이렇게 돼 있어요. 복 2차 맞지? 인수분해 할 수 있나? 인수분해 할 수 있어요. 요거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되냐면 x제곱 마이너스 5 x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돼. 여기까지가 이렇게 된다고. 5 마이너스 5하고 플러스 1이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냥 x제곱 이렇게 하고 5, 1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이렇게. 근데 이것이 왜 여기서 나오냐 그러면 이게 공통 부분이야. 요걸 원래는 요걸 t라고 넣어야 돼. t. 요걸 t라고 넣으면 얘는 뭐가 돼? t의 제곱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런데 그냥 뭐 그 정도야. 바로 이렇게 하는 거니까 결국 인수분해하면 x제곱 마이너스 5 x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돼. 아, 이 모양이 중요해. 이 모양. 상수 없는 2차와 저 1차 없는 2차와 2차의 곱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요거 더 인수분할 수 있나? x제곱 마이너스 억지로 하자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억지로 하자면 이렇게 할 수 있어. 이해가니? 억지로 하자면 얘도 더 할 수 있어. 얘도 복소수 배분 할 수 있어. 이렇게 하는 것은 권하지 않는 거야. 알았어? 방정식 풀 때는 여기까지 가야 되지만 그냥 유리수까지만 인수하면 이렇게 놔도 돼. 이게 인수분해 끝난 거야. 이렇게. 자, 그런데 똑같은 아이를 인수분해하는데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볼게요. 그러면 x제곱 3, 1 둘 다 망하니까 인수분해 어떻게 되겠어? x제곱 마이너스 1, x제곱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럼 이것은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x제곱 마이너스 3 이렇게 돼. 1차 그리고 상수 없는 2차 이런 식으로 꼴 자체가 중요해. 1차
1차, 상수 없는 2차. 이것도 인수분 할 수는 있어. x 플러스 루트 3, x 마이너스 루트 3. 자, 이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되어 있어? 4, 1 둘 다 마감하겠지? 그래서 인수분해가 x제곱 마이너스 4, x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돼. 그럼 이것은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면서 1차가 몇 개? 4개. 이 결과가 굉장히 중요해 나중에. 1차가 이렇게 4개. 개수가 정수로 되어 있는 1차 4개로 이렇게 돼. 근데 이건 인수분해는 할 수 있어. x자로 이렇게. 이것들 다 x자로 하는데 결과가 더 중요해요. 오히려. 이렇게 되려면. 그럼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제곱수가 와야 돼. 제곱수. 제곱수가 와야 정수가 나와. 여기가 제곱수가 아니면 요거 억지로 하면 x 플러스 루트 3, x 마이너스 루트 3을 할 수는 있지만 정수는 안 돼. 그 다음 여기가 양수가 와버리면 안 돼. 음수가 와야 또 쪼갤 수 있다는 얘기지. 근데 제곱수로 와야 1차의 곱으로 쪼갤 수가 있는 거야. 그리고 이 1차들의 특징은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는 했지? 이제 이해하면 됐어. 근데 이제 막상 문제 내면 어렵다. 이게 이제 인수분해를 x자로 하는 거야. 근데 인수분해가 이제 x자로 안 될 때가 있어. 그러면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상수를 고려한 완전제곱. 상수를 고려한 완전제곱을 통해서 a제곱 마이너스 b제곱꼴로 바꾸셔야 돼요. a제곱 마이너스 b제곱꼴로. 이 무슨 말이냐? 봐. x의 4승 플러스 1 인수분해할 수 있을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는 인수분해를 잘 못해요. 저거를. 그죠? 근데 우리는 이것이 뭐라는 걸 알아야 돼? 보기차. 이게 보기차라고. 보기차라고. 예? 보기차라고. 4차가 아니라 보기차라고 이게. 이런 게 2차고 더블로 들어가면 보기차라고. 그러니까 이건 보기차야. 알았지? 자, 보기차라서 인수분해를 x자로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상수를 고려한 완전제곱. 상수 1을 보고요. 얘를 완전제곱으로 고칩니다. 그럼 x제곱 이렇게 가야지. 그래야 제곱하면 4승 나오고 1 나오려면 플러스 얼마? 1 이렇게 되겠지. 여기까지가? 그러면 전개했을 때 몇 x제곱이 생겨? 2x제곱이 생기지? 그러면 마이너스 몇 x제곱 해주면 돼? 2x제곱을 해주면 돼. 그러면 이런 꼴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무슨 말이냐? x제곱 플러스 1 전체의 제곱 마이너스 얼마? 루트 2x 전체의 제곱 이렇게. 여기까지가? 그러면 어떻게 돼? 합창공식에서 요놈의 제곱 마이너스 요놈의 제곱이니까 두 개를 더하고 두 개를 뭐하고 빼고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 여기까지 갔어? 이렇게. 몇 차와 몇 차냐? 2차와 2차지? 아까도 2차와 2차였지? 차이자. 여기는 1차가 없는 2차와 2차는 x자에서 나온 거야. 이거 이해하고 있어야 돼. 얘도 2차와 2차인데 여기는 뭐가 있어? x가 있지? 이렇게 x가 있는 2차와 2차의 곱은 요거에서 온 거야. 이거 엄청 중요하다고. 이거 구분해야 된다니까 이거. 여기는 상수가 없는 2차와 2차일 수 있는 거지, 그지? 요거 억지로 더하면 어떻게 돼? 억지로 더하면 x 플러스 루트 2, x 플러스 루트 5, x 마이너스 루트 5. 1차, 1차 두 개로 할 수 있어. 억지로 하면 1차, 1차, 2차 이런 의미로도 볼 수 있지만 이렇게 차이점. 상수가 없다. x의 개수가 없다. 여기는 x가 있다. 또 하나의 차이점. 이렇게 상수를 고려한 완전적으로 되는 아이는 항상 인수분해가 어떻게 되냐 잘 생각해봐. x제곱 플러스 b 이건 똑같을 거야. 상수까지는. 그러겠지. 상수를 고려한 완전제곱이라서 뭐만 같겠어? 플러스 ax
마이너스 AX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 항상 뭐의 부호가 달라? 1차의 부호가 다르게 나와. 2차와 상수는 똑같고 1차의 부호가 다르게 나오는 2차. 요거는 X자에서 온 인수분해다. 1차 4개로 되려면요. X자의 1차 이렇게 되는 것은 상수를 보내는 완전제곱에서 온 것이다. 1차 4개로 오는 것은 X자로 온 거고 여기가 완전제곱식으로 되는 숫자다. 완전제곱수. 1차, 2차 이렇게 되려면 여기가 플러스로 갈 수도 있어. 플러스로 가면 2차야. 마이너스지만 이것도 쪼갤 수는 있잖아. 어떻게 보면. 정수가 아니라서 그렇지. x 플러스 루트 3, x 마이너스 루트 3 할 수 있어. 그래서 정수까지 1차 4개냐 정수 아닌 걸로 1차 4개냐 할 때 이거는 정수 아닌 걸로 보면 1차 4개 할 수 있어. 그런 걸 다 이해하고 있어야 돼. 여기서는 2차로 멈춰야지. 그래서 요 상수를 고려 안전적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결과가 굉장히 저렇게 중요하게 나옵니다. 하나 내볼게요. x의 4승 x의 4승 플러스 9 플러스 4 x 플러스 4 마이너스 자 인수분 한번 해볼까요? 자 이것도 보기차입니다. x자가 안 돼요. x자가 안 되기 때문에 상수를 고려한 완전제곱. 상수가 4거든. 그래서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 여기까지 이거?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x의 제곱 4승 나오고 4 나오고 여기 몇 x지? 4x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3x가 되기 위해서는 마이너스 얼마? 17x의 제곱 이렇게. 얘는 뭐의 제곱이냐 그러면 루트 17x의 제곱 이렇게. 그러면 여놈의 제곱과 여놈의 제곱이라서 두 개를 뭐의 제곱? 더해주고요. 앞에 놈에서 뒤에 놈을 뭐의 주고요? 빼주고요. 그렇게 했더니 1차의 개수만 다른 1차 개수의 부호만 다른 2차와 2차의 곱으로 인수분해 됩니다. 좀 이상한. 저는 이게 상수를 고려 안전적으로 할 때 여기를 마이너스로 쓰면 안 되니? 마이너스로 써도 4는 나오잖아. 플러스로 써도 되고 마이너스로 써도 되잖아. 어차피. 근데 이렇게 하면 x 4승 나오고 4 나온 다음에 마이너스 4x 제곱이 나오니까 마이너스 13x의 제곱이 되려면 마이너스 9x 제곱만 추가해주면 되지 않겠니? 그지? 그러면 어떤 게 더 낫냐? 요걸 하면 안 돼요. 요걸 하면 안 돼. 요걸로 해야 되겠지? 요걸로 하면 안 된다니까. 그럼 동그라미 제곱 세모의 제곱이라서 앞에 거에서 뒤에 걸 더하고 앞에 거에서 뒤에 거를 뺀다.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요렇게 하면 틀려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네 틀려요. 진짜요? 아니 식은 맞아. 그런데 인수분해는 원래 범위라는 게 있어. 어디까지 인수분해가 되냐라는 범위가 있다고. 유리수까지가 인수분해의 범위야. 원래는 아무런 조건이 없으면. 즉 요거를 여기서 멈춰야지. 얘를 뭘로? x 플러스 루트 5, x 마이너스 루트 5로 인수분해하는 건 오바야.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냥. 여기서 멈춰도 되는 거지. 얘를 어떻게 인수분해하냐면 아는 사람이 있겠지만 x 플러스 i, x 마이너스 i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 복소수 i의 제곱이 마이너스 1이라서 복소수 계산 몰라도 돼. 이렇게 할 수도 있어. 근데 이것은 실수 범위를 벗어난 거야. 더 인수분해할 수 있다니까. 근데 인수분해는 일반적으로 루트가 없이 유리수까지만 인수분해를 하는 거야.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인수를 뭐라 그러지? 인수의 뜻이 뭐야? 약수란 뜻이잖아. 그지? 인수분해하세요 그러면 약수로 분해하세요 이거야. 이게 인수분해야. 3과 4가 인수니까.
그러면 선생님 이것도 돼요? 왜 이것도 인수분해야. 이거는요? 이것도 인수분해고. 얘가? 이거 다 인수분해야. 그럼 이거는요? 이것도 인수분해지. 그지? 근데 이것들은 구성원 인수가 다 뭘로 돼 있어? 우리가 말하는 소수로 돼 있지. 소수. 그지? 일과 자기시 하신 외에는 약수가 없는 그런 소수인 인수. 소수인 인수라서 이 아이를 소인수라고 그러고 소인수의 곱으로 나타낸 것을 소인수분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소인수분해.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요것이 인수야, 인수. 요것도 얘를 아까 이렇게 써도 인수는 돼. 그러면 이것으로 선생님 12를 루트 5 곱하기 2분의 루트 5 곱하기 예를 들면 루트 3 곱하기 4 루트 3 이런 식으로 쓰면 안 되냐 이거지. 이렇게 써서 이건 인수잖아. 이건 인수잖아 이렇게 해버릴 수 있는데 이것은 인수가 될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약수라고 하는 것은 그 아이의 몇 배로 이렇게 딱 돼야 되잖아. 근데 루트는 끝이 없는 수잖아. 끝이 없잖아. 몇 점 땡땡땡 나가잖아. 그러니까 이것은 몇 배라고 할 수 없는 이 범위라는 거야. 알았어? 그래서 인수분해는 아무런 말이 없으면 유리수 범위까지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루트가 나온 인수분해가 틀렸다는 건 아니지만 이거 대신에 이걸 쓰는 게 맞지. 그래서 학교 선생님 이거 틀렸다 하면 뭐 할 말 없는 거야. 그래서 인수분해 할 때 완전 제곱할 때 플러스 2일지 마이너스 2일지 어쨌든 4가 나오니까 여기가 뭐가 나오게끔 유리수가 나오게끔만 조절해주면 된다. 이런 얘기. 근데 왜 선생님 이게 지금 시험에 나오면 왜 자꾸 어려운가요? 바로 270번 어려워. 270번. 이런 문제가 270번 문제가 시험에 나오면 얘들이 못 풉니다. 근데 실제로 시험에는 이렇게 나와요. 270번처럼 학교 시험에는. 자, 그 연습 삼아서 69번을 선생님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69번을 보면 자연수 n이 있는데 자연수 n에 대한 그 식이 걔가 뭐라고? 소수가 돼야 돼. 소수. 이게 소수야, 소수. 우리가 말한 이걸 뭐라고 읽어야 돼? 소수라고 읽어야 돼? 소수라고 읽어야 돼? 뭐라고 읽어야 된다고? 소수 이렇게 읽어야 돼? 그래서 이렇게 주잖아. 소수. 네? 소수 0.27 뭐 이런 거 소수 0과 1 사이에 있는 숫자 이거는 그냥 소수 이렇게 읽어야 되고 2, 3, 5, 7, 11, 13 이렇게 이런 숫자는 원래는 소수 이렇게 해서 소수 이렇게 예? 말해줬잖아. 근데 시옷이 중복되면 그냥 안 써 하나만 써. 대신 읽을 때는 소수로 읽어줘야 되니까 소수 얘는 그냥 소수. 여기서 말하는 소수가 아니라 소수. 이게 소수가 돼야 된다 이거예요. 소수가 돼야 돼. n이 얼마면 이 값이 소수냐 이 말이야. n에다 뭘 넣으면 이게 소수냐고. 자연수 n. 1 넣으면 되나? 안 되는데요. 2 넣으면 되나?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야. 맞지? 그러면 이 소수의 특징을 생각해야 돼. 소수를 잘 보세요. 소수가 뭐냐? 얘는 보기차네. 보기차. 얘는 보기차야. 보기차고 소수의 성질을 이용해서 보기차를 봐야 되는 거니까 인수분해 봅시다. n제곱과 10의 제곱이 이게 x자가 안 되니까 상수를 고려한 완전 제곱. 플러스 해줄까 마이너스 해줄까? 플러스를 해야 되겠지? 플러스를 하는 이유는 이렇게 하면 20n제곱이 나오고 마이너스 16n제곱이 되기 위해서는 마이너스 36n제곱이 이렇게 나오거든. 그래야 인수분해가 돼. 여기를 마이너스로 하는 게 아니라 이해가 갔어? 여기 마이너스로 해버리면 여기는 플러스가 돼버리잖아. 그럼 a제곱 플러스 b제곱꼴은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a제곱 마이너스 b제곱꼴로 붙여야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그럼 좀 빨리 써보면 n제곱 플러스 10하고 플러스 6n n제곱 플러스 10하고 마이너스 6n 이게 6n 전체 제곱이라서
자, 그러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 있는 이 곱의 형태의 결과가 소수가 돼야 되잖아. 그럼 n이 얼마일까? 이렇게 물어본 거야. 소수가 돼야 돼. 이게 1이야. 이게 1이라고. 왜? 소수는 뭐와 뭐예요? 뭐와 뭐의 곱으로 나타날 수 있는 1과 자신의 곱으로 나타날 수 있지. 소수는 항상 1과 자기 자신의 곱으로밖에 못 나타내. 지금 이거 두 개 곱해놨잖아. 두 개 곱해서 소수잖아. 얘랑 얘랑 곱해서 소수잖아. 그럼 둘 중에 하나는 뭐야? 1이지 1. 둘 중에 하나는 1이야. 근데 얘가 작잖아 더. 이게 더 작잖아 얘보다. 자연수이라서. 그지? 여기 플러스 개념이 많지. 이 작은 애가 1이 돼. 1보다 작을 수는 없잖아. 얘가 1이면 1은 1보다 작으니까 안 되겠지. 이게 1이 되는 거야. n은 얼마야? 3이네. 3. 어떻게 했어요? n제곱 플러스 7 마이너스 6n이 얼마니까? 1이니까 n제곱 마이너스 6n 플러스 9는 0이니까 n-3이잖아. n-3의 제곱. n은 3. 3 넣으면 어떻게 돼? 9, 10, 18. 얼마? 37 곱하기 1 이렇게. 37은 소수예요, 소수. 그래서 이 소수는 37이겠지. 그리고 n은 얼마고? 30이겠지. 이때 이렇게 사용되는 게 보기차의 인수분해. 보기차의 인수분해 자체는 그냥 할 수 있어 누구나. 근데 그거 과정, 그 내용을 이해해서 물어보는 문제 270번 풀어봅시다. 독해를 하셔야 돼. 독해.
같이 한번 해보자고. 그게 이제 이해가 안 된다는 건 아닌데 실제 학교 시험에 이렇게 나오니까 지금 이게 그게 보기 차라는 걸 알겠지? A, B가 이제 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이렇게 되어 있는 보기차가 있는데 거기서 보면 NAB 그랬잖아. NAB는 뭐냐면 개수야. 여기 쓰잖아. 개수라고. NAB는 뭐뭐의 개수. 그렇지? 뭐뭐의 개수. 뭐의 개수냐? 1차항의 개수와 상수항이 모두 정수인 1차식 개수. 1차식이 몇 개냐? 개수는 반드시 뭐가 돼야 된다? 정수개수인 1차식이 몇 개냐? 이걸 물어본 거야. 그걸 이해를 못 할까봐 n 얼마를 넣어야 된다 거기다가 마이너스 3,2를 넣어줬어. 그럼 a가 마이너스 3이고 b가 2라는 얘기니까 보기차식이 이렇게 되지 않겠니? 이렇게 되겠지. 그 뜻이잖아. a가 마이너스 3이고 b가 2라는 얘기니까. 맞아? 그럼 요거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되지? x제곱 마이너스 2 x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지. 맞죠? 그럼 요거 더 인수분해 들어가면은 x제곱 마이너스는 안 돼 더 이상. 물론 할 수는 있지만 1차랑 계수가 정수인 건 안 되니까 이렇게. 그럼 계수가 1차인 건 몇 개 있냐 여기? 2개 있지? 그래서 요 개수는 몇 개예요? 2개예요 라고 설명까지 해줬다고 거기서. 친절하게. 얘가 거기 친절하게 설명까지 해줬잖아 이렇게 이 말을. 그러니까 이렇게 독해하는 게 필요하다고. 다음 중 옳은 것을 고르시오. 기억 n 0,1이 몇 개냐? 그럼 n 0,1은 당연히 x의 4승 a가 0이고 b가 1이니까 플러스 1이겠지? 이렇게. 맞죠? 그럼 요것은 1차가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1차가 나오려면 아까 뭐 했어? 잘 생각해봐. 1차가 나오려면 뭐 했어? x자에서 1차가 나와. 얘를 인수분해할 수는 있어. 상수를 고려한 완전제곱 통해서 할 수는 있는데 x자로 하면 가능성이 있고 상수를 고려한 완전제곱 하면 어떻게 나온다겠어? 아까 말해봐. 상수를 고려한 완전제곱 하면 어떻게 나온다겠어? 2차 몇 개? 2개로 나와. 그것도 1차의 개수만 다르고 최고차하고 상수는 똑같고 합차 공식으로 나오니까 그걸 이해를 해야 된다니까. 얘가 얘는 x자가 안 돼. 근데 1차가 나오려면 x자에서 나오는 거야. x자에서 무조건 x자에서 1차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야. 이렇게 x자가 돼야만 거기서 1차가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야. 얘가 만약에 4였다 그러면 1차 몇 개로 나오지? 얘도 1차가 가능하지. 얘도 1차로 바꿀 수 있지. 그때는 4개 나오겠지. 만약에 여기가 이게 3이고 여기도 만약에 플러스 이렇게 됐다면 이것도 x자가 됐긴 됐지만 이거는 1차식이 없는 2차 2개로 되는 거야. 2차식이 없는 2차 2개로. 얘가 이런 식으로 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요거는 그래서 안 나와. 1차가 하나도 안 나와. 니은 번 n 20n, 마이너스 20. 자, 이 값이 2가 되게 하는 경우. 그럼 이 경우는 어떤 경우지? x의 4승 플러스 a가 n이잖아. 그지? nx제곱 마이너스 20 이렇게 했는데 요거를 인수분해를 딱 해가지고 1차가 몇 개 나와야 돼? 2개 나와야 돼. 1차가 2개. 그럼 잘 생각해봐. 어떻게 얘가 인수분해가 됐겠냐? x제곱 x제곱 할 때 옆으로 쭉 쓰는 여기서 나오는 인수분해가 어떻게 돼야 되겠어? 첫 번째가 마 1 이렇게 하면 되겠지. 여기는 플러스 20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 x제곱 플러스 20은 인수분해가 안 되지만 얘는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하면서 2개가 나올 거 아니냐. 그럼 이걸 2개를 더해준 것이 n이니까 이때 n은 얼마니까? 19가 되겠지. 또 뭐가 있겠니? 마 4 이렇게 돼야지. 여기는 플러스 얼마? 5 이렇게 되겠지. 그래야 x제곱 마 4 x제곱 플러스 할 때 1차 2개가 나오겠지. 그럼 이거 더하는 것이 n이니까 n은 얼마겠을 때는 1이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 또 있니? 마 9도 가능해 실은. 마이너스 9. 근데 이제 곱해서 20이 되진 않으니까.
마이너스 16 다른 것은 없잖아. 그래서 자연수에는 1하고 19 이렇게 몇 개? 2개 있습니다. n의 개수는 2개입니다. 그래서 맞았다. 디귿번 스몰 m4 이것이 뭐가 돼야 돼? 4개 나와야 돼. 4개. 그럼 뭔 말이냐면 x의 4승 플러스 mx의 제곱 a가 n이니까 플러스 4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1차식의 개수가 4개가 나와야 된다고. 4개가 나오려면 인수분해가 어떻게 됐을까? 한번 생각해봐. 어떻게 되겠어? 1, 1, 마 이렇게 돼야 되지. 여기가 플러스면 안 돼. 플러스면 안 돼. 더 이상 안 나와. 그러니까 둘 다 뭐가 돼야 돼? 마이너스가 나와야 되고 이것도 제곱수, 이것도 제곱수가 될 수 있는 것은 2하고 4밖에 없지. 이렇게. 이거밖에 없어. 그래 옆으로 쭉 쓰면 x제곱 마이너스 1, x제곱 마이너스 4 이렇게 되면서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서 1차식이 4개 나오겠지. 이 외에는 있을 수가 없어. 이게 4가 이거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때 m은 얼마겠어? 이거 더한 거니까 마이너스 얼마겠니? 5가 되겠지? m은 마이너스 5라는 정수. 2개가 아니라 1개. 이렇게 낸다고 했네. 이게 굉장히 잘 나와요. 어마어마하게 잘 나온다고. 자, 144페이지. 144페이지. 자, 다음과 같은 4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4개의 실근을 가질 때 m의 범위를 구하시오. 4차 방정식인데 서로 다른 4개의 실근을 가질 때 방정식이 왜 나옵니까 갑자기? 근데 이거 딱 보는 순간 얘 뭐구나, 보기차구나. 얘 보기차구나. 얘 보기차야, 보기차. 보기차. 그러면 x가 몇 개 나와야 돼? 4개의 실근을 가져야 돼. 4개의 실근. 맞지? 4개의 실근을 가지면 잘 생각해봐. 4개의 실근을 가지려면 이 아이가 어찌됐든 인수분해를 할 거 아니야. 그걸 이제 역으로 추정해서 이제 풀어야 되는 거야. 역으로 추정해서. 예를 들면 어떻게 하면 4개의 실근을 가질 수 있냐. 먼저 이게 x자가 될 수 있지. 만약에 이게 x자가 된다면 여기 둘 다 뭐가 나와야 돼? 마이너스 이렇게 나와야 돼. 예를 들어서 뭐 3이고 4고 이럴 수 있어. 그러면 이거 0 되는 거 2개 나오고 이거 0 되는 거 몇 개 나와? 2개 나와서, 맞지? 만약에 한쪽이라도 이렇게 플러스가 와버리면 x제곱 플러스 4가 0이라는 것은 x는 실수상에서 안 나와. 얘가? 그러니까 둘 다 이렇게 뭐가 나와야 돼? 마마로 이런 식으로 해줘야 돼. 이해가 안 가? x제곱 된다면. 그런 걸 생각하는 거야. 이게 풀리한 얘기가 아니라 보기차를 확장해서 지금 물어보는 것들이 뒤에 부등식에도 나오고 방정식에도 나와. 그래서 이 보기차를 설명한 거야. 만약에 이게 뭐로 될 수 있지? 얘가 이게 인수분해가 x자가 안 돼가지고 뭔가의 제곱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꼴 자체가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b 이렇게 돼. 얘가 이렇게 된다고. 인수분해가 얘 인수분해가 이런 걸로 돼야 돼요. 이렇게 1차의 개수가 다르게. 그럼 여기서도 몇 개의 실근이 나와야 돼? 2개의 실근이 나와야 되니까 판별식 이거보다 커야 되고,
요것도 두 개의 실근이 나와야 되니까 판별식 0보다 커야 되겠지. 근데 잘 봐봐. 얘랑 비교했을 때 판별식이 똑같아. b제곱 마이너스 4ac b제곱 마이너스 4ac 어차피 b를 제곱하면 똑같잖아. a가 마이너스 a니까. 그러니까 얘가 0보다 크면 얘도 0보다 크게 돼 있어. 얘가 0보다 작으면 얘도 0보다 작게 돼 있고 맞지? 이해가 아니? 그러니까 얘가 인수분해가 어떻게 되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래서 이 보기차의 인수분해가 딱 두 가지잖아. 그냥 x자 처음부터 하든지 아니면 상수를 구해 완전제곱인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다 이런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이게 복 2차 방정식의 보기차식이다. 다음 시간에는요 복소수를 하겠고요. 복소수 우리 다음 시간에 시험 본다겠지? 다음 시간에 모의식 시험 볼 거야. 뭐 그냥 평상시로 보면 돼. 막 새로 막